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2살 배기 아들이 오늘 오후 3시 부모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지난해 9월 덴마크로 도피했다가 올해 1월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가 아들은 덴마크에 군체로 왔었는데요. 자, 오늘 누구와 함께 입국을 했습니까? 부모 말고 또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죠? 예, 부모와 마필 관리사라고 알려진 남성 이렇게 2명과 함께 정유라 씨의 2살 된 아들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이들은 덴마크 올보르를 출발해서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국적기를 통해서 국적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유라 씨의 마필 관리사는 일반 마필 관리사보다 특급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저희 채널A가 과거에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되게 친해요, 둘이.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유연아는 오빠라고 하죠. 한 명이서 한 6마리, 7마리까지는 보통 가능하죠. 유연이 잡일까지 도와주는 그런 형태인 거고. 돈 많이 받고 갔다는데 한 500만 원씩 받았다. 베테랑인 사람도 250만 원. 자, 사실 이 마필 관리사 이모 씨, 이분은 사실상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의 보호자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이분들 마필 관리사와 또 아이를 돌봐왔던 보모, 이 두 사람도 검찰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일단 검찰 측에서는 참고인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죠. 네. 아마 제가 검찰에 참고인 조사 할 거예요. 피의자는 아니고요. 네. 두 가지인데, 일단 이제 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덴마크와 도피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이제 정유라 씨도 구금된 상태에서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요거를 물어볼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국정농단 사건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이 최순실 씨 어떤 은닉 재산들, 개인 재산 문제, 이쪽이 네. 개인 범죄인 거죠. 그 은닉 재산을 찾는 단초로서 이 보모에게 무슨 돈으로 어디서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느냐 물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사실 마필 관리사입니다. 왜냐하면 마필 관리사가 방금 전에 그런 리포트도 보셨겠지만, 이게 단순히 마필 관리사가 아니라 이 정유라 씨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굉장히 친한 관계고, 돈을 일반적으로 많이 받았다고 하게 된다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말을 관리하면서 이 비덱 스포츠와 코어 스포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본 곳이 있지 않을까? 네.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삼성을 통해서 들어간 돈이 왜 왔고 무슨 과정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할 겁니다. 사실 정유라 씨가 처음에 입국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덴마크나 독일에서 체류할 때 아이를 돌본 비용들, 이런 돈 문제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했는데, 실제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보모와 마필 관리사는 그 돈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추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이 들어온 2살 배기 정유라 씨의 아들, 자,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오늘 공항에는 그렇게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애착이 많았던 정유라 씨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정유라 씨는 가지 않았죠. 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승 빌딩, 네. 최순실 씨 소유 빌딩 아닙니까? 거기에 머물고 있고, 아마 이 아들도 거기로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 이 미승 빌딩이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인데, 네. 1층에 음식점하고 3층에 마사지숍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기 어렵습니다. 4층부터는 계단도 다 잠겨 있고, 엘리베이터도 지금 4층부터 6층까지는 아예 버튼 자체가 눌러지지가 않는 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빌딩 6층과 7층에 주로 이제 장시호 씨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도, 아마 이 아들도 그 엄마가 있는 이 미승 빌딩으로 가서 장시호 네. 씨와 같이 거기서 지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유라 씨의 이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자,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동영 차장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일단 영장이 기각됐긴 하지만 정유라 씨에게 두고 있는 혐의 자체가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정유라 씨를 구속시키지, 처음 단계에서부터 구속시키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사건 윤곽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큰 구멍이 나기 때문에 네.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쳐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2살 배기 아들이 들었다. 2살 배기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들어온 보모와 마필 관리사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 구속영장 재청구에 또는 법적인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아들의 입국과?
정유라 씨의 입장이? 정유라 씨 입장이라면 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지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 뭐 겁니다. 별 그 영향은 없어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뭐 정유라 씨 입장에서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어머니도 구속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키우죠? 뭐 이런 얘기들. 네. 물론 부모가 있긴 하지만 엄마가 옆에서 돌봐야 되고 18개월이 넘었으니 같이 구치소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 저를 좀 선처해 주세요라는 얘기들은 아마 1차 구속영장 기각했을 때도 아마 정유라 씨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이번에 만약에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얘기를 할 거고 네. 그리고 검찰이 기소가 된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판결 선고하기 전에도 법원에도 그 얘기를 할 거고 정유라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방패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유라 씨의 사촌이죠. 자, 장시호 씨. 장시호 씨가 오늘 석방이 되게 됐죠. 몇 시쯤 석방이 되는 겁니까? 오늘 자정 지나면 바로 석방이 되죠. 네. 원래 지난해 12월 8일 날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최장 6개월이니까 오늘까지 이제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석방을 하게 되고요. 장시호 씨는 그 전에 예를 들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 뭐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지 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다른 혐의를 다시 걸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 가둬두는 기간을 연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워낙 특검 수사에서 당시 수사팀장, 지금 이제 서울지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팀장이 우리 시호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태블릿 PC의 존재도 알려줬고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통화한 이른바 차명폰의 번호도 또 알려줬고 네. 또 최순실 씨가 가방에 넣고 다니던 인사 파일 찍어놨던 거 이것도 또 특검에 알려주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이 특검 수사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네. 아마 이 검찰에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뭐 혐의를 굳이 넣거나 이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일단은 장시호 씨가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사람 가운데는 풀려난 사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죠. 네. 구속영장 이제 재청구 여부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렇게 석방이 되면 앞으로 재판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까? 장시호 씨 사건에 공범이 두 사람이 있어요. 네. 최순실 씨하고 김종, 장시호 셋이 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최순실과 김종은 아직도 구속 중입니다. 장시호 네. 씨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장시호 씨에 대한 왜냐하면 장시호 씨에 대한 심리는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제가 봤을 땐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최순실과 김종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 거고 장시호 씨는 아마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다가 마지막 거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할 때 좀 같이 최순실, 김종과 같이 선고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문회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소종석 국장께서도 얼핏 언급을 하셨듯이 6개월 구속기간 만료되면 풀어줘야 됩니다. 네. 장시호는 풀어줬어요. 네. 제 영장 재청구 안 하고. 네. 근데 정호성 구속 영장 다시 청구해서 연장입니다. 구속. 그렇죠. 김종 지금 아마 구속영장 재청구 한다는 나올 거예요. 네. 차은택, 송성각 다 못 나오고 또 구속영장 새로 발부됐습니다. 네. 이 네 사람들이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 죄명은 뭔지 아세요? 청문회 불출석, 네. 청문회 위증입니다. 아하. 근데 장시호 씨는 청문회 나왔어요. 네. 나와서 얘기 다 했습니다. 불출석도 아니고 위증도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장시호 씨를 봐주고 말고 떠나서 뭘 새로 입건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할 죄가 없어요. 네. 근데 정호성 씨는 불출석, 김종 위증.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글쎄요 왜 그때 이걸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 그 죄를 그때 다 병합해서 청구하지 않고 지금 했는지는 뭐 검찰만은 알겠지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구속영장을 실질적으로 구속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네. 장시호 씨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다라고 하면서 최근까지 주당 3, 4회 진행되던 재판을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 몸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겁니까? 예, 크게 네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의 주장인데요. 일단 66세 고령의 연약한 여자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네. 그리고 4일 동안 일주일에 4번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것은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서 이제 의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관절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손목에 손목 보호대를 착용한 그런 장면이 화면에 노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국가 수반이었다. 그래서 공과를 떠나서 예우 국가 원수로서
전직 국가원수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의 대상 적용 혜택을 받는 대상인데 이렇게 좀 과하게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로 횟수를 좀 줄여달라라고 했지만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변호인단에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기간이 있고 그렇죠. 구속기간이 만료가 다 됐는데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그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검찰이 그때 가서 또 다른 이제 정호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추가 기소해서 연장하는 카드 쓸 수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별개죄를 그때 추가 기소한다는 건 사실 검찰도 부담이거든요. 정호성 씨나 뭐 김종 이런 사람은 좀 다른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러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에 안 좋아서 체력적으로 사회라는 게 힘에 부치다. 뭐 이해는 갑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말 체력적으로 힘든 사람 누군지 아세요? 검찰? 김세용 부장판사. 네, 그렇잖아요. 판사죠. 검사, 변호사 똑같이 재판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들은 본인 재판하고 집에 구치소 가면 되죠. 이 김세용 부장판사는요. 이 재판뿐만 아니라 줄줄이 있어요. 네. 주 사회가 아니에요. 정말 힘든 사람은 부장판사인데 이 힘든 부장판사도 구속기간 맞추기 위해서 나는 와서 하고 있겠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판사는 무슨 생각들까요? 사실상 검찰에서도 유감을 표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도 유감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번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나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로 볼 때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재판을 계속 강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제가 이 대목에서 아쉬운 것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이도 있고 또 국가 원수였기도 했고 그리고 모두 맞습니다. 힘들겠죠. 하지만 검찰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데다가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변호인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상 강행군하고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가뜩이나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온 상태인데 자기 입으로 나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동정의 박수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좀 변호인에서 자기들이 좀 앞서가서 의욕적으로 하겠다.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알겠습니다.